네, 클릭수학의 클쌤입니다. 등비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합 배워야지. 등차수열 합을 구하는 방법은 한번 순차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거꾸로 한 번 더 적어서 그 둘을 더해서 항마다 같은 값을 얻어낸다 해서 이렇게 합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래서 합을 이용했거든. 등비수열에서는 차를 이용할 겁니다. 차. 보세요. 방법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공식을 유도할 수도 있고 공식 까먹었을 때 기억을 해내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뭐냐? 합은 모든 항을 다 더한 건데 첫째 항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A. 그 다음은 여기다 R 곱한 값이니까 AR. 그 다음 항은 AR 제곱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AR의 N-2 제곱 끝항이 AR의 N-1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일반항이니까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좌우변에 곱하기 공비를 할 거야. 곱하기 공비. 곱하기 공비. 그러면 SN R 곱하면 R 곱하고 SN. 그 A에다 R 곱하면 AR 나오잖아. 근데 여기 AR이 있네. 그래서 여기 R 곱한 그 항을 한 칸 비우고 여기 쓰자. AR. 또 여기도 또 R 곱하겠지? 그러면 AR 제곱이 되겠지? 그걸 여기다 쓰자. AR 제곱. 이런 식으로 한 칸 뒤에다가 그럼 여기 쓰는 거는 요 앞에다 R 곱한 그 항이 오는 거거든. AR의 N-2제곱. 다음에 여기다 R 곱한 값이 여기 써지는 거지. AR의 N-1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R 곱한 값이 끝에 남아있겠지. AR의 N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뭐 할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들은 빼기 들어갑니다. 빼기. 짠, 짜라잔, 짜라잔, 쿵짝짝, 쿵짝짝 뺍니다. SN 빼기 RSN은요. 뺐더니 왜 이렇게 맞췄었냐면 얘랑 소거되니까 얘랑 소거되니까 다 소거되니까 그래서 자리를 맞춰준 거야. 근데 소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네. 누가 남아있냐면 A 하고 그리고 A 아래 이제 위에 남아있어. 얘들은 소거가 안 됐어. 양 끝값이라서 소거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얘는 그냥 플러스에 그대로 내려오겠지. 얘는 빼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빼기 A 아래 N 제곱 이렇게 내려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 SN을 묶어주면은 1-R의 SN은요. A로 묶어주면은 1-R의 N제곱 이렇게 묶이겠지. 그러므로 SN은요. 양변을 1-N으로 R로 나눠주면은 1-R분의 얘는 1-R의 N제곱이고 전체 곱하기 A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지. 이게 어떤 경우에는 1-R분의고 어떤 경우에는 R-1분을 써야 되거든. 이거를 위에 줄에서 아래줄을 뺐냐 아니면 아래줄에서 위에 줄을 뺐냐에 따라서 1과 R은 순서가 왔다리 갔다리 변하는 겁니다. 요 순서 바뀌면은 이게 R 빼기 1이 될 거거든. 그것 때문에 순서가 변하는 거니까 증명 과정은 똑같아서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꿔서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위에 줄에서 아래줄을 빼니까는 1 빼기 R 나왔고 아래줄 빼기 윗줄 하면은 R 빼기 1 나올 겁니다. R 빼기 1 나오게 되면은 공식이 이렇게 나와. SN은요.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이렇게 나올 거야. 쌤, 왜 공식이 두 개씩이나 필요한가요? 공식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부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온 공식은 1에다 R을 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이 공식을 쓰면은 좀 편리해. 뭐 1보다 클 때 이거 쓰면 안 돼요? 되긴 되는데 R이 1보다 작을 때 이 공식 쓰면 좀
편리한 계산이 된다는 거고,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쓰면 좀 편리해. 쌤, R이 1보다 작을 때 이걸 쓰면 안 돼요? 되긴 되는데 불편해. 한번 해봐.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불편하다. 우리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그 내용식에서 1차 함계수가 짝수로 나오는데, 그걸 짝수 공식 쓰면 편리한데, 굳이 원래 공식 써가지고 불편하게 푸는 것 같은 그런 경우야. 선생님, 그럼 R이 1일 때는 없네요. R이 1일 때는 뭐 없어요? 있지. R이 1이면은 모든 항이 다 얼마가 되겠어? 첫 번째 항이 A야. 근데 R이 1이면 곱하기 1을 하는 거잖아. 두 번째 항은 얼마야? A지. 세 번째 항은 A지. 몇 개? N개. A를 N번 더하는 거네. 그러므로 합은 A 더하기 A 더하기가 N번이거든. 그래서 N 곱하기 A가 되는 겁니다. 얘는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 얘는 언제 그렇게 된다고? R이 얼마일 때? 어, R이 1일 때 설명을 해야 되나? R이 1이면은 SN은 A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1한 게 그 다음 항이거든. A 또 곱하기 1한 게 그 다음 항이거든. 끝까지 더하기 A야 이렇게. 근데 이 개수가 몇 개냐면 이게 N개 N개 N번째 항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N개네. A를 N번 더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A 곱하기 N인 거잖아. 얘를 조금 예쁘게 A라 표현하겠다 이 말이지. 되겠나? 그래서 합공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외울 때 리듬을 타서 외울 겁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 얘를 외우든 상관없어. 그냥 1하고 R이 바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1 빼기 공비분의 1 빼기 공비의 N제곱 곱하기 첫장. 어떻게? 1 빼기 공비분의 1 빼기 공비의 N제곱 곱하기 첫장. 공비 빼기 1분의 뭐 공비란 말이 좀 귀찮다. 그럼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상관없어 그거는. 그거는 상관없어.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해서 분모 분자를 요 N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하늘 리듬으로 외우라는 거야.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그러니까 보통은 첫째 항이 위에 올라가서 곱해져 있잖아. 그래버리면 리듬 타기가 좀 곤란하거든. 리듬을 타야 되기 때문에 첫째 항을 뒤로 뺐습니다.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뭐라고?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다시 시작.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되겠나? 리듬으로 외워놓으면 좀 간단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데 5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S5가 되겠지.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R 빼기 1분의 이거 써먹을 거야. R 빼기 1분의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근데 N제곱이 5라는 거지. 5 곱하기 첫째 항.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그래서 R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R 대신에 R이 2라 그랬으니까 2가 들어가면 되겠지. 2. 분모가 얼마? 1. 그럼 얘 안 쓰는 거나 똑같고 2의 5제곱. 그럼 32에다가 1 빼면 31. 31에다가 3 곱하면은 93. 이렇게 나오겠지.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해서 요게 N만 빼고 똑같은 모양이라서 그렇게 모양과 리듬을 외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첫째 항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합공식이 주어지면 합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 이거는. 그래서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이런 수열의 합공식이 SN으로 주어졌다고 하자. N까지 합이 SN으로 주어졌어. 그럼 이 SN을 이용해서 AN 구할 수 있냐? 있다. 어떻게 구하냐? 첫째 항은 S1로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항은 그 원리를 우리가 이미 파악했잖아. N까지 항의 합에다가 그 전에 항까지 N-1 N 바로 전에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마지막 an에 한 개만 남는다 해서 an이 된다. 이거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단 요때는 n의 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고, 되겠지? 이거는 이제 같은 원리 적용이라서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그거 기억나니? 등차 수열에서 주어진 식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기 위해서 어떤 꼴로 정리가 되는지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거든. n에 관한 1차식으로. 그래서 a가 공차가 되는 거고, 그리고 a 더하기 b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그리고 sn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2분의 d를 a로 치환해서 뭐 이렇게 쓰고 간편하게 쓰고 뭐 이렇게 뭐 했었잖아. 기억나니? 그래서 이거 a의 2배가 공차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때 상수항이 달려있고 안 달려있고에 따라서 안 달려있으면은 얘로 구한 일반항 자체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뒤에 더하기 c가 달려있으면은 첫째 항은 그냥 S1로 구하고 따로 써야 되고, 둘째 항부터 AN 일반항 공식이 적용이 되고. 기억나니? 이거 했던 것처럼 등비수열도 똑같이 형태 분석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일반항 어떻게 써지는 거지 여기서는? AN은요 A 아래 n-1제곱이에요. 맞나? 얘를 R에 관한 n제곱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보자. A 곱하기 마이너스를 따로 떼보자. 그러면 R에 마이너스 1제곱, R에 n제곱 됐나? 그럼 n-1 되는 거잖아. 그럼 A R에 마이너스 1제곱이 뭔데요? 얘는 쉽게 표현하면 R분의 A가 되는 거지. 그리고 R에 n제곱.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네. 급했다. R에 마이너스 1제곱 R분의 1. 급했다. 두 개 합하면 R분의 A. 그리고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근데 어차피 R분의 A라는 것은 어떠한 상수를 말하는 거잖아. 얘를 아까처럼 라지에로 치환해버리면 어떤 상수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되겠니? 일반항이 이렇게 나타나지면은 얘는 어떤 수열이다? 얘는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나타나질 경우에는 등비수열이다. 그때 지수 n에 미치되고 있는 R, 얘가 어차피 여기 있던 놈이거든. 이 역할이 뭐다? 이번에 얘가 공비다. n제곱 밑에 있던 밑이 얘가 공비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합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SN은요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요거 있잖아. 이것 또한 R의 n제곱으로 식 형태를 바꾸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바꿔보면은 이렇게 한번 분자가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인데 A 곱해진 상태로 R의 n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쓰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R 곱해진 상태거든. 근데 앞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자 앞에다가. 그리고 똑같은 부모 R 빼기 1분의 A랑 1 곱해지면은 그냥 A. 근데 지금 이만큼이 똑같은 값이야. R 빼기 1분의 A, R 빼기 1분의 A가 똑같은 값이야. 이번엔 얘를 뭐라 치환할 거냐면 역시나 A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긴 하거든. 그때 나오는 n제곱에 밑이 되는 R. 역시나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공비 역할을 하는 거다. 되겠니?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추는
합이 이런 형태를 갖추는 수열이 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수열이었다? 얘는 등비수열이었다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요 A랑 요 뒤에 상수 얘랑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더하면은 0 나오지. 이 두 개 더해서 0 나오면은 왜? 왜? 메뚜기 먹었어? 메뚜기 잡아먹었어? 어디 갔어? 가서 놀더니 먹어버렸어? 아 그래 알겠어. 쿠키야 메뚜기 잡아서 바닥에서 갖고 놀았었는데 메뚜기 안 보이네. 먹어버렸나? 두 개 더해서 0 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수의 난리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제 첫 항부터가 등비수열의 그 법칙에 적용을 받는 그런 수열이고, 만약 더해서 0이 아니야. 여기랑 여기랑 더해서 0이 안 나와. 그러면은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규칙을 적용받고 첫째 항은 그냥 마음대로 나온 그런 수열이라고 보면 돼. 등차수열 그렇게 등차수열의 상수항이 달리고 안 달리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얘를 a r의 n제곱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이렇게 표현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적용된다는 거지. a랑 b의 합, a랑 b랑 더하면 원래 a랑 마이너스 a 나서 는 0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더했는데 0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0 되는 거는 뭐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란 말이고 0이 아니라는 말은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그걸 뜻하는 거야. 얘는 첫 항부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고 얘는 둘째 항부터. 그러니까 둘째 항부터라는 것은 첫째 항은 다리에서 쪼았다는 얘기지. 알겠죠? 근데 이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형태를 막 보고 할 건 없어. 앞에 내용들이 더 중요한 거지. 요거는 앞에 내용들이 충분히 연습되고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 내용들을 좀 더 연구해 보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앞에 일반항이랑 합공식이랑 이런 거야. 지금 하는 내용이니까 합공식으로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리듬 타고 모양 봐가지고 뭐 R 빼기 1, R 빼기 1 근데 R의 n제곱 그리고 곱하기 첫째 항 이렇게 리듬과 모양 봐가지고 공식 외우시고 왜 그렇게 나왔는가 그걸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좀 여유롭게 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조금 더 추가로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앞에 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합공식이 이렇게 정리되어서 주어진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항을 조금보다 좀 간단하게 구해낼 수는 있거든. 이게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안 주어지니까 얘를 통해서 만약에 일반항을 구해낸다 그러면 좀 간단해. 일반항 공식이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거든. 그럼 첫째 항은 n이 1일 경우잖아. n을 1 대입하면은 a 곱하기 r 빼기 a야. 그래서 a 첫째 항 1, 이 어떻게 구하는데 s1로 구해라. 그럼 1 대입하면은 a 곱하기 r의 1제곱이니까 굳이 1제곱 쓰지 않겠지. 빼기 a. 그래서 얘는 a로 묶어버리면은 r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이 a 곱하기 r 빼기 1이라고. 거기다가 곱하기 r의 n-1제곱. 그래서 이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꾸면 첫째 항, 이 일반항을 구하기가 좀 편리한데 뭐 일반적으로 정리되어 주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고 합공식은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 내용이야. 이제 이런 예제 문제를 들면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첫째 항과 공비로 다 바꿔 써야 돼 식을. 일반항도 마찬가지고 합공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였잖아. 첫째 항과 공차로 다 바꿔 썼잖아 식을. 기억나지? 그럼 바꾸는 작업들을 해라. 그래야지 나머지 것들을 최소한 두 문자를 써가지고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 두 문자가 찾아진다 그런 내용이었거든. 얘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를 풀 때 곱셈 공식 하나가 섞여 들어가. 그래서 이 내용은 안 어려워. 근데 곱셈 공식을 모른다? 그럼 그게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그 곱셈 공식만 따로 공부한다? 그럼 또 안 어려워. 그래서 과학 단원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을 때 걔들을 섞고 나와버리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 근데 뭐 이 내용도 잘 알고 저 내용도 잘 알고 있어. 기본 내용들을. 그러면 별로 안 어려워. 너희들이 어렵다 하는 거는 왜냐면 그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그 전 단계에
알아야 될 걸 몰라서 지금 와서 어렵다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옛날에 그런 말 한번 해준 적 있지. 네, 한번 보자. 얘를 다 첫째 항과 공비로 다 바꿔 써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합공식을 써 먹을 거야. 첫 번째, 5항까지 합. 얘 같은 경우에는 5개를 더했는데 합이 1이고 10개를 더했는데 합이 3이야. 와, 이거야, 공비가 1보다 클까? 당연히 1보다 작겠지. 그래서 얘는 1 빼기 R 할 거야. 1 빼기 R. 1 빼기 R 분의 1 빼기 R의 N제곱 곱하기 첫째 항. 얼마라고? 얘는 1 나왔대. 1. 되겠니? 다음에 S10. 얘도 1 빼기 R 분의 1 빼기 R의 N제곱 곱하기 첫째 항. 얘는 3 나왔대. 근데 이제 R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N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것은 5번째 항까지니까 얘가 5제곱, 얘는 10번째까지니까 10제곱,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지. 아직 첫째 항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두 개씩이 나왔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얘를 뭐 더 이상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게 별로 안 보이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형태를 조금 바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눈썰미로 좀 찾아내야 돼. 실제로 바꿀 수 있냐면 바꿀 수 있어. 뭘 바꿀 수 있냐면 이거. 정확히 말하면 분자를 좀 바꿀 수가 있어. 보이는 게 있니? 뭔가 보이면 좋을 텐데. 분자 바꿔보자. 이 분자가 뭐냐면 1 빼기 R의 10제곱이잖아. 근데 1은 편의에 따라서 지수가 자기 마음대로 막 붙으면 돼. 지금 지수 얼마라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갖다 붙여볼까? 지수 그냥 똑같이 얘랑 이렇게 해볼까? 10제곱.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10제곱 하든. 근데 최소한 짝수여야 돼. 최소한 짝수여야 돼. 제곱을 하든 내제곱을 하든 뭐 어차피 걔는 뭐 어차피 1 나올 거고 그냥 짝수차 제곱이다라는 역할만 할 거라서.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1 제곱 빼기 R의 5제곱 이만큼의 제곱. 즉 뭐라고? 제곱 빼기 제곱.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엄청나게 많이 써먹었던 공식이지. 하나하나 한 번 합하고 하나하나 한 번 빼고. 그래서 합차.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누구를? 1하고 R 5제곱을 1하고 R의 5제곱을 1하고 R의 5제곱을. 되겠니?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얘도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 변화가 좀 더 가능하다고. 그래서 형태 변화를 시켜보면 얘는 분자가 바뀌어진다. 어떻게? 1 빼기 R분의 요 분자가 이렇게 바뀐다. 1 더하기 R의 5제곱 1 빼기 R의 5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S15거든. 15항까지 합을 구하라. 얘는요. 공식이요. 1 빼기 R분의 1 빼기 R의 N제곱. 지금 바로 쓸게 그냥 이렇게 해서 첫째 항.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뭐가 보이냐면 얘가 보여야 돼. 1 빼기 R의 15제곱. 얘는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 위에 얘를 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얘는 3차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뭐 이게 세제곱이고요. R 5제곱에 세제곱이고요. 이렇게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3차 방이니까 1차 방 1 빼기 R 5제곱. 그 다음에 2차 방 1만 2차 둘이 섞어 2차인데 둘이 섞으면은 부호가 플러스. 그래서 1하고 R 제곱 곱하면은 R 5제곱. 다음에 뒤에 것만 제곱 하면 R에 5제곱인데 제곱해버리니까 10제곱 이렇게 이수분해 되겠지. 요 식을 요 분자에 갖다 쓰자는 말이야. 그래서 S15는요 1 빼기 R분의 1 빼기 R의 5제곱
곱하기 1 더하기 R의 닷제곱 더하기 R의 열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직 안 써먹은 힌트가 하나 있거든. 요거. 이제 얘를 써먹으면서 문제를 마무리 해버릴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1 빼기 R분의 1 빼기 R 닷제곱 곱하기 첫째 항이 1이라며 그게 어디에도 있냐면은 여기도 있어. 요만큼 1 빼기 R 이만큼 보이니? 이만큼이랑 똑같아. 이만큼이나 해야 되겠지? 이만큼이랑 똑같은 값이야. 1 빼기 R분의 1 빼기 R 닷제곱 곱하기 첫째 항 맞니? 이게 1이래 1.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얘가 1이야 1. 1이면은 1 더하기 R의 5제곱 남는 거잖아.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얼마 나왔다고? 3이 나왔대요. 요 값 자체가 원래 S10이었거든. 그래서 1 더하기 R의 5제곱이 3이 나왔어요. 이게 1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R의 5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얘도 정리해버릴 거야. 1 빼기 R의 5제곱하고 A하고 묶고 요 분모까지 묶어버리면 이만큼이 1이잖아. 1 맞니? 1 곱하기 요 뒤에 가로거든. 그래서 요 식도 뭐냐면은 1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이렇게 남아. 근데 R의 5제곱이 아까 얼마라고? 2라고 2. 문제는 2의 몇 제곱? 제곱.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얘가 2의 제곱이니까는 4. 그러므로 답은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되겠어? 중요한 건 뭐냐면 합공식이든 일반 공식이든 등비수열이면 첫째 항과 공비로 구분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두 번 나왔지. 여기하고 곱셈 공식이 두 번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값이 여기 적용돼 가지고 1로 만들어서 얘만 남겨주고 또 여기 적용돼 가지고 1로 만들어서 얘만 남겨주고 하는 그 역할을 얘가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거를 보고 적당하게 적용해 먹을 수 있는가? 걔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풀이 패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한 몇 번 풀어보면은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라는 감이 생길 거야. 연습하는 양에 따라 달렸어. 많이 연습하면은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내 경험에 의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이 순간적으로 확 떠오릅니다. 그 떠오를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안 떠오르잖아? 그러면 그 패턴은 아직 충분한 연습이 안 됐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면은 핵심 내용은 공식이고 외우는 거. 공식을 외우는 건데 이제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가 방법 이거 기억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공식 있으면 일반항도 합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게 좀 위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등차 수열도 일반항과 합공식이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정리된다는 그렇게 형태 분석이 있었잖아. 마찬가지 그런 형태 분석이거든. 근데 얘가 잘 활용되진 않는데 여유가 있으면 좀 봐둬라. 그리고 문제 풀 때 등차 수열처럼 얘도 공비, 첫째항 얘들로 표현된 식으로 바꿔 써라. 그래야지 S5든 S12든 뭐 S 얼마든 그렇게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 공통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진다. 근데 그 안에 뭐 어떤 다른 부가적인 다른 내용이 섞여 들어가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복습을 좀 철저하게 좀 해놓으세요. 왜냐면 다음 시간 내용이 지금까지 내용보다는 조금 복잡해. 바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누구나 아마 그렇게 느낄 거야. 지금까지 내용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소개돼. 예고를 하자면은 은행 이자 계산법, 복리법이야. 원금하고 이자 생기는 거하고 이게 얼마가 되는데 이 계산하는 거라서 실제 우리가 그 계산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력을 길러보자는 의도거든. 조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이 잘 안 되면 다음 내용 조금 알아듣기 힘들 수가 있거든. 지금까지 내용과 공식들을 잘 연습해 두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 보세요. 어설픈 상태에서 다음 과정 보면 진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 열심히 연습하시고 숙달시켜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